자, 이제 아동 혹사죄입니다. 아동 혹사죄. 5페이지, 강의록 5페이지고, 이제 책에는 아동 혹사죄가 56페이지 있어요. 56페이지. 자, 보시면 이제, 일단은 요건이 있습니다. 아동 혹사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보호 또는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16세 미만인 자. 예, 이 나이 중요합니다. 그건 16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15세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아동. 그 생명, 네,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누구예요? 영업자. 그죠? 영업자죠. 또는 뭐예요? 종업원을 인도하는 자. 예, 사용할 영업자나 또는 종업원을 인도하는 자. 이자들을 어디에요? 아동 혹사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단어 자체만 그런 거니까 유기 말고도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치사상죄 요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요번에 이제 체포감금입니다. 체포감금은 이제 개인질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에 관한 죄입니다. 자유에 관한 죄라서 어디에 있냐면은 62페이지 교재는 이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체포감금죄 276조입니다. 제1항.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자. 예, 감금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여기서 사람의 신체 활동에 대한 자유, 특히 장소 이전의 자유, 여기 장소 이전의 자유를 체크하세요. 장소 이전의 자유. 여기 그 신체의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장소 이전의 자유예요.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지금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소 이전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체포 또는 감금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범위, 이건 잡히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범위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개체이고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체포 감금한 자죠. 체포 감금한 자가 이제 범죄자죠. 그리고 이제 개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모든 자연이 다 개체가 될 수 있고요. 신체 활동을 가진 자는 다 자연인만 개체가 될 수 있어요. 신체 활동 하는 자, 자연인만 해당되고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 잠재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명정자 또는 수면주의자 또는 정신병자들 이럴 때 이들을 이제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들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들도 다 이 체포감금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수면주의인 자를 지금 이제 체포감금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은 수면 상태에 있는 자는 여기서 탈락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주의인 자를 내가 어디에다가 감금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감금한 걸 볼 거냐? 이 사람이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볼 거냐? 아니면 수면 중일 때부터 볼 거냐?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포함하지 않으면 깨어났을 때부터 이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고 있는 사람을 어디다 감금시켰어요. 자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자고 있는 중일 때부터 이미 체포 감금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포함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요? 명정자 또는 수면주의인자 또는 정신병자인 자, 이들도 다 체포감금죄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 상태에 있을 때도. 그래서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누구죠? 유아죠. 보호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유아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체포감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아예 이전의 자유가 없는 유아, 얘 스스로가 뭔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유아는 제외됩니다. 자, 현실적인 활동 자유를 가진 자가 개체가 되고요. 명정자, 수면자인 모두 자. 자, 피해자는 자신의 이전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즉 체포 감금이 됐다는 사실 알 필요가 없다. 체크하세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체포됐다는 내용 읽어봐 주시고,
자, 체포는 수단 방법 제한 없습니다. 유무형 방법, 자기 부작위 다 모두 가능하고요. 순간적인 체포 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구속인 거 있죠. 신체 구속인 거. 우리가 장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체포인데, 잠깐, 순간이라는 게 어디까지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인 신체를 구속했을 때, 그때는 이 체포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폭행죄. 순간적인 신체 구속, 이거는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또 감금하는 거, 일정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감금이라고 보죠. 이것도 신체의 자유, 장수 이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 수단 방법 제한 없어요.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치심을 이용하는 거 있죠. 수치심을 이용하는 거. 자, 수치심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집에 있는데 이제 애를 여기는 이제 유아가 아닙니다. 활동할 수 있는 애를 옷을 다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집에다 놔뒀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애보다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애라고 봅시다. 그게 성인을 봅시다. 여성을 예를 들면은 여성을 집에 놨는데 옷을 하나도 없이 그냥 집에서 놔뒀어요. 그럼 이 사람 집에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 수치심을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해 쉬우라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이용하는 그런 예도 여기에 감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감금된 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 자유 허용되더라도 이때도 자유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감금죄에 해당된다. 여기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감금죄에 해당된다. 자, 그럼 기수를 언제? 기수라는 건 이 행위, 범죄 성립하는 시기, 이걸 기수라고 합니다. 범죄 성립하지 않은 걸 미수죠, 미수. 근데 기수를 언제부터 보냐?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기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으면.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명정 상태에 인식할 필요가 없죠. 예. 자, 중하게 다룬다, 중하게 다룰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감금했는데 그냥 감금한 게 아니라 혹사했죠. 혹사를 했을 때. 그냥 감금만 체포하고 그냥 감금만 했어야 되는데 그를 또 그 안에서 혹사했어요. 그럴 때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사하는 행위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을 주면 그건 혹사하는 행위로 봅니다. 나머지 죄는 다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협박죄, 강요죄, 약취유인, 그 다음에 종주에 관한 죄를 봅니다. 자, 협박을 봅니다. 개체는 사람입니다. 누가 협박하는 자, 주체죠. 네, 그러면 이제 협박이라는 범위를 보면 돼요. 협박이라는 범위. 여기서 보면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죠.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이게 보호법익은. 법익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 이제 개체가 되는 거고요. 의사결정의 능력자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 명정자, 수면인자는 다 의사 능력이 없죠.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여기 행위일 때 협박이라는 것은 요 종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 협박, 좁은 의미 협박, 가장 좁은 협박이 있는데 여기서도 좁은 의미 협박이 우리가 얘기하는 협박입니다. 이 협박죄는 좁은 의미 협박이에요. 마찬가지로 넓은 협박은 요소죄, 다수불, 회사죄 앞에서 봤었죠. 포기죄와 같죠. 예. 그 공매집행 방해죄 이거는 이제 일반 최광희 여기에 갈 때 광희에 해당됐었죠. 근데 여기는 넓은 의미의 협박에 들어갑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의 협박죄는 협박죄하고 이제 강요죄. 네, 강요죄도 이제 여기 좁은 의미의 협박죄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상대방의 두려움을 느끼고 일정한 행위를 강요한 정도의 협박. 이럴 때는 이제 좁은 의미의 협박으로 봅니다. 가정 좁은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강도죄, 강간죄예요. 이거는 포기죄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기수시기를 언제를 볼 거냐?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예. 해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고지된 게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이때는 기수예요. 근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에 인식을 하였다면 그것도 기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포는 느끼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고지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도달한다든가 아니면 해악의 내용이 인지되었으면 그건 기수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협박범이 위헌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이렇게 되고, 여기 반의서 불법죄 체크하세요. 이것도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 공소지게 냅니다. 그래서 반의서 불법죄라는 거. 요번에 이제 강요죄. 강요죄는 우리가 협박, 가중, 책은 이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에 이제 강요죄 보면은 324조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폭행, 협박이 들어가. 자, 중요합니다. 강요죄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폭행과 협박으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폭행 또는 협박이 따라가야 됩니다. 체크하세요.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따라가는 죄예요.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강요라는 거는 폭행이 있다던가 아니면 협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또 요건이 들어가냐면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뭐냐면 이 하거나는 오화예요. 또는하고 같은 뜻입니다. 또는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는데, 하거나는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이 일을 하게 한 자. 예.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요. 그럼 강요했다고 봐요. 자, 다시 볼게요. 이 법조문에 보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하거나 또는 그 의무도 없는데, 내가 의무사항도 없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예, 그게 강요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이제 하나 풀이하는 거예요. 폭행, 협박. 폭행이라는 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죠. 넓은 의미의 폭행이었죠. 이때 협박은 좁은 의미의 협박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폭행죄와 협박할 때 그 정의를 보면 이 강요죄는 폭행할 때 넓은 의미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금 협박할 때는 좁은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 구분해 주세요. 예, 이건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폭행 협박은 그걸 수반합니다. 그걸 수반하면서 강요했죠. 강요는 이게 두 가지가 나왔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된 행위입니다. 예.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할 때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는 행위자에게 특별한 권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의무도 없는 일정한 거를 자기 부자기를 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하게 하거나 부자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걸 강요한 겁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를 하게 한다든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자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강요죄, 중하게 다루는 거죠. 이거는 똑같이 이제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겠다. 일단은 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요번에 인질이에요. 인질. 마찬가지 사람을 체포감금, 여기서 체포감금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약취유인, 약취유인, 이런 거, 체포감금, 약취유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거를 하나의 요건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인질로 삼았을 때, 이때는 인질입니다. 인질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강요했다는 거죠. 인질 강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두 개 합쳐서.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삼아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이 인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자, 제3자. 그러니까 인질을 예를 듭시다. 이 인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 감금을 하는 거죠. 인질을 이제 체포 감금해가지고 제3자. 그 상대편한테 어떻게 해요? 그한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그 대부분 이제 가족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거죠.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권리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얘기하는 게 제3자입니다. 제3자. 예, 그때 이제 인질 강요죄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 안 했어요. 자, 형의 감경을 하는 거는 이러한 죄들에 의해서 미수, 아직은 이제 기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미수를 할 때는 이제 감경하겠다. 처벌하는 거죠. 감경이라는 거는 처벌 안 하겠다는 게 면제가 아니라, 죄를 좀 경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이제 감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번에 약취유인입니다. 약취유인이라는 건 누굴 대상으로 하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는, 대상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할 때는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미성년자입니다. 이때 취인취자 있죠. 미성년자의 자유를 이제 보호하자는 거고, 보호법이고요. 미성년자가 동의가 있을 때는 이 죄 미성년자가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한다는 얘기는 뭐 끼었다는 거잖아요. 이 유인이라는 거는 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당연히 동의할 수 있죠. 이 동의를 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약취 유인은 그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면 당연히 성립되겠죠. 그게 끼었다는 거니까. 약취인 거지, 약취. 약취보다 유인인 거지, 유인. 유인했으니까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 20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돼. 미성년자인데 결혼했을 때 성년 의제되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이로만 본다는 얘기예요. 약취인 내용 보면 이제 감언, 유인 보세요, 유인. 유인은 기만과 감언 또는 유혹 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은 거죠, 이런 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약취는 협박과 이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약취를 했다든가, 유인은 기만, 감언, 유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얻은 거, 이런 게 이제 유인입니다. 자, 반드시 여기에서 장소적 이전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동하지 않아도 이런 거는 이제 미성년자한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기수는 이제 계속범이죠. 계속범일 때 이제 기수 잡힐 때 이제 여기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잡힐 때까지 가는 거지 이게. 그리고 여기에 제한 하나가 더 나오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특가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중처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거는 특가법에서 처벌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약취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다르죠. 여기 이제 요 앞에가 약취인이긴 하는데 어떤 목적이에요? 추행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간음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때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범죄가 성립됩니다. 노동을 착취한다든가, 성매매, 성적 착취한다든가, 장기를 청출하는 이 목적, 이것도 다 약취 유인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다 종류예요. 그러면서 288조에서는 구애로 이송할 목적, 구애로 이송하는 겁니다. 입양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구애로 이것도 입양도 포함되겠죠. 구애로 이송할 목적으로 이것도 약취 유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의 이외에는 추행, 간음, 영리 목적일 때는 이때는 다 목적범으로 봅니다. 계속범보다도 목적범도 성립이 돼요. 미성년자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게 되면은 이 본죄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 죄에서 여기 추행, 간음, 영리 목적 또는 이제 노동 착취, 성매매 이럴 때 국외 이송 이런 자들이 다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일 때는 이걸로 처벌하지 않고 일반 본죄, 약취유인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0년 이하가 1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인신매매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이거요. 자, 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추행. 그 마찬가지 이제 추행을 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신매매를 하는 것도 앞에 있는 약취인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형을 경감하는 사유도 있고요. 여기 세계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국외에 이송할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이 세계주의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주의 이런 것들은 다 세계주의로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벗어난 죄라도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자,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강간죄, 추행죄. 강간죄, 추행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걸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강간죄하고 책에 보면은 그죠? 강간, 추행,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간, 추행, 그 다음에 이제 명예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간죄. 297조에 보면, 뭘 수반으로 하냐면은 폭행과 협박. 이거 체협이죠. 아까 그 폭행죄하고 협박죄 보면 체협의에 들어갔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배우니까 기억 안 나셔도 당연한 거. 요 밑에 또 나옵니다. 설명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강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강간죄입니다. 강간죄. 자,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 여기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었어요. 여성. 근데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이 포함됐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이걸 잘 물어봐요. 이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가 아니어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원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도 포함됐습니다. 자, 개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불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행의 상습, 유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부도 강간이 성립됩니다. 자신의 처에 대한 강간 이가 성립돼야 판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상대방이 부인하면 안 하겠다 부인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강간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그리고 폭행과 협박은 어떤 거냐면은 가장 좁은 의미의 그 폭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반항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예, 뭐 묶어버린다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묶어버린다던가 도저히 뭐 움직이지 못하는 어떠한 불의 어떤 협박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현재의 곤란하게 할 정도,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협박, 가장 좁은 의미의 그 폭행이에요. 예,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강간죄, 추행죄는 강간죄입니다. 추행죄가 아니라 강간죄는 거기에 반드시 이 요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장일 때, 그리고 폭행 협박에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종합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실행의 짝수는 이걸 개시했을 때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개시하게 되면 실행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할게요. 기수 시기가 실행 착수는 그런 거고, 기수 시기는 삽입을 한 순간이에요. 자, 삽입을 한 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이 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남성과 남성은 강간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은 가능합니다. 여성과 여성은 강간이 성립이 되는데, 남성과 남자는 강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야만 이 기수 시기를 여러분들이 확 이해할 수 있어요. 기수 시기가 뭐지?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삽입 순간이구나. 남성과 남성은 삽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인식해 주려고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친고죄 규정 폐지했어요. 예전엔 친고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는 여기서 보면은 폭행 협박은 수반되는데, 강간은 강간인데 그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기 부분이 아니라 어디예요? 구강, 입 또는 항문, 이런 신체 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신체에서 삽입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부위를 삽입한 거예요. 근데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또는 손가락,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삽입한 겁니다. 이럴 때는 다 유사 강간이라고 해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강간추행 있죠. 강간추행은 폭행과 협박에 대한 수반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행하는 겁니다. 추행. 예, 다른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 그때 이제 추행만 봅시다. 추행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의 성적 수치심 그리고 혐오감을 일으키면 됩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간, 협박, 추행. 그래서 여기서는 강간추행죄가 들어갑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 미안합니다.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그리고 반드시 성적 흥분, 자극, 목적할 필요 없어요. 자, 준강간 나와요.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럴 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사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런 상태가 돼요.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한 뽕 맞았다고 보면 돼. 뽕. 예, 뽕 맞으면 심신상실, 항거불능 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추행하는 자, 이때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을 보면은
정신 기능의 장애, 정신적인 판단 능력 잃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 수면, 명정 상태. 이거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뽕이에요, 뽕. 예, 뽕 봅니다. 항거불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심리적 못합니다. 예, 그건 다 중간간이에요. 수면 상태 있죠, 수면 상태. 수면 상태에서 뭐 내가 간간하는 걸 몰랐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 무의식 상태 맞잖아요. 무의식 상태가 이제 뽕이죠. 명정 상태. 내가 술 먹고 마탱에 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정이다 그러면 아무튼 술 먹고 간 거예요, 그냥. 예, 삐 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술 먹고. 그랬을 때 강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간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깨어나서 나 의식이 없었다. 그러면 중간간의 성립이 됩니다. 자, 불강력 일단 내용 보시고요. 내용 이거 심신상실 불강력 상태의 원인 묻지 않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행위자의 이러한 행위를 야기했을 때 그 중간간 아니라 강간죄로 성립된다. 자, 이제 미수범 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하고요. 상해, 치상 당연히 처벌하고 치사. 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있죠. 미성년 등에 대한 간음. 간음을 보겠습니다. 간음. 자, 이거는 지금 우리 교과 진도 나가는 거예요. 진도 나가는 거니까, 우리 학생이 아닌 분은 좀 나가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은 별개로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여기서, 자, 대상을 보세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예요. 대상이. 그렇죠? 그 대상을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고 일단 따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간음이라는 거는 위기, 그죠? 위기 또는 위력으로서 이걸 따라가야 되죠. 수반돼야 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 그건 앞에 설명을 했죠. 이거는 좀 정의를 설명해서 그걸 딱 또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음 추행하는 자, 이때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이렇게 됩니다. 요때 얘기하는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봅니다.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네. 이거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심신미약자 있죠. 심신미약자는 정신 기능에 대한 장애, 이로 인해서 이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 자, 이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요것도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이때는 이제 13세 미만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강간죄로 처벌한다. 동의가 중요합니다. 동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간죄로 선택됩니다. 강간죄.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라는 겁니다. 13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강제추행죄로도 되고요. 그리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면 어떻게 돼요? 고의조각. 예, 고의조각. 너무 성숙해서 난 13세 미만인지 몰랐다. 예, 이런 거죠. 착오인 경우 이때는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고, 다음